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관심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무부가요, 어제 5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서 지난 2020년 4월부로 중단되었던 이 단기 비자, 그러니까 C-3 계열 비자죠. 그 다음에 전자비자, 또 이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로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동포들이 많이 갖고 계시죠. C38 비자, 이 단기 복수 비자인데요. 이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효력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 좀 보도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전자 증폭 검사, 이 PCR 검사 횟수를 줄인다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기준을 간소화한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본도 한국에서 이 코로나 백신 3회 접종자,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 격리 면제를 한다고 또 밝혔습니다. 단 이 무비자 입국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와 관련된 소식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면은 이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나아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또 핫하게 문제가 되는 곳이 있죠. 이 북한입니다. 네, 또 이 뉴스를 보니까 이 북한 신의주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 5명이 이 중국 단동으로 집단 탈북을 해서요. 그 중에 3명이 검거가 되고 2명은 도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검거된 3명 중에 이 2명이 또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단동에 이 비상이 걸렸다는 것인데요. 이 한 달간 이 봉쇄되었던 이 단동, 모처럼 이 제한적으로 주민들의 이동을 좀 이렇게 풀려고 하다가 이 사건이 또 발생하고 나서 또 봉쇄를 다시 또 재개했다고 합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이 코로나19 봉쇄로 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탈북한 이 첫 사례라고 합니다. 이 북한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장기 봉쇄를 풀지 않을 경우 이 대규모 이 탈북 사태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은 코로나19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서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네, 법무부가 5월 19일 이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대상 이 단기 방문 또 전자비자를 재개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 4월부로 이렇게 중단이 되어 왔죠. 거의 한 2년 넘게 중단되었던 외국인 관광객의 이 단기 방문, 이 전자비자 발급, 오늘 6월 1일부터 재개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2020년 4월부로 이 잠정 중단되었던 이 단기 복수 비자,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이 C38 비자를 이렇게 다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잠정 중단되었었죠. 4월 5일 이전에 이 발급받은 이 단기 복수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은 그 효력이 다시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조치 없이 다시 사용해서 한국과 중국을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이 법무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부 보도자료입니다. 이 법무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단기 방문 및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서 2020년 4월 13일부로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방문 C3 계열 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을 2022년 6월 1일부터 재개합니다. 이 C3 비자,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 그리고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했던 그런 단기 방문 비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비자는 우수 인재 및 단체 관광객 등에게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을 하고 발급하는 제도 이거죠. 이것도 6월 1일부터 이렇게 재개가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3월 10일 이 방역당국 주재로 개최된 해외 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에 따라서 관계부처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요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서 이 주의국가, 레벨 2, 그리고 일반국가, 레벨 1로 이 분류해서 사증 발급 제한 기준을 개선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반 국가, 레벨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 단기 방문 비자 발급 및 또 온라인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필수 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이 단기 방문 비자 발급을 일반 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 또 개별 관광, 친지 방문, 상용 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 필수 목적 방문자에게만 이 단기 비자를 냈습니다. 그 필수 목적 방문자라는 것은 외교 공무 협정, 주재, 투자, 무역 경영, 인도적 사유 등에 한해서 이렇게 해왔다는 것인데, 이제 6월 1일부터는 뭐 일반 국가로 분류된 뭐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저는 다시 재개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 인재, 외국인 환자, 단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를 합니다.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을 또 부활을 합니다.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이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 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4월 5일, 2020년 4월 5일 이전에 발급받은 단기 복수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방역 국가에서 주의국가 레벨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제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했는데 이 주의국가 2022년 5월 현재 이 주의국가 레벨 2로 분류된 국가는 없다는 또 이런 내용도 이렇게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 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 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 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 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법무부가 5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주한중국 대사관 이 공지사항입니다. 이 중국 당국이요, 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유전자 증폭 PCR 검사 횟수를 줄이는 등 이 방역 기준을 간소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5월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간소화, 이 7일 전 PCR 검사를 없앴다는 제목으로 게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주한 중국 대사관은 종전 이 한국발 중국 입국자는 이 항공편 탑승 7일 전 PCR 검사, 그리고 탑승 48시간 전 PCR 검사, 또 혈액 검사, 황체 검사죠. 그리고 탑승 12시간 전 PCR 검사, 이 3단계로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5월 20일부터 오늘부터죠. 탑승 48시간 전과 12시간 전에 각각 한 번씩 이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7일 전 이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없어졌다는 것이고요.
48시간 전,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전, 그리고 비행기 탑승 전 12시간 전에 받게 되는 이 PCR 검사, 각각, 그러니까 한 차례 한 차례, 이 두 번, 요거는 이제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종전에 비해 이 탑승 7일 전 PCR 검사와 48시간 전에 혈액 검사가 생략되는 것, 그리고 탑승 7일 전부터 매일 해야 했던 자가 건강 모니터링도 없어진다는 거. 네,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정 검사기관에서 완치를 확인하는 PCR 검사를 2차례, 그러니까 24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 외에 중국 입국 방역 규정이 완화된 국가는 미국, 태국,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방글라데시, 이집트, 폴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수단, 세르비아 등인 것으로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도 보면은요, 코로나19 한국에서 백신 이 3회 이상 접종자 일본 입국할 경우에 격리 면제를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3차례 접종했다면 5월 17일부터 일본에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적용되었던 무비자 입국은 2020년 3월부터 이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 유학생, 주재원, 단기 출장자 등이 비자를 받아서 일본에 입국하는 이들이 격리 면제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일본 이무성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가 적용하던 검역 소장 지정 시설에서의 대기 이 3일을 17일 오전 0시부터 없앤다고 16일 발표를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3회 접종을 했다면은 일본 도착 후 검역 당국에 의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를 면제받는다. 백신을 3회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도착 후 7일 동안 숙소에서 격리해야 한다. 다만 입국 3일째 이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이를 후생 노동성에 제출하면 격리가 해제가 된다. 일본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출국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17일 이후에도 마찬가지라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이들은 출발 전 한 차례, 또 도착 직후 한 차례 등 최소 2차례의 검사를 받게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5월 17일부터라고 했죠.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3회 이상 접종자 일본에 입국할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가 된다. 단 이 무비자 입국을 했던 사람들은 그게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비자를 받고 나가면은 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요. 비자를 받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피해서 중국으로 탈북한 이 탈북자 소식인데요. 이 국민일보가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코로나2 봉쇄를 피해서 북한 주민 5명이 탈북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 체포된 2명에서 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그런 뉴스인데요. 이 북한 신의주와 맞닿은 중국 단동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이 집단 탈북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단동시 인민관리국 통보문에 따르면은 전날, 그러니까 18일이 되겠죠. 새벽 북한 주민 5명이 신압록강대교 상류인 랑터우 지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3명이 순찰 중인 공안에 체포됐다고 KBS가 보도를 했다. 나머지 일행 2명은 달아나 국경이 뒤를 쫓고 있다. 네, KBS가 먼저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검거된 이 탈북자 3명 중 2명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래서 지난 16일부터 이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던 단동시는 역유입이 발생하자 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단동시는 이 도주자 체포를 위해서 이 단동시 공안과 국경수비대가 총 출동해 100여 개의 초소를 새로 설치하고 검거에 나섰다. 외곽 농촌 지역에서는 민병대까지 조직을 했다. 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잇따라 탈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봉쇄를 풀지 않을 경우 대규모 탈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가 된다. 네, 이 국민일보가 어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MBC의 보도를 보면은요, 지난달 25일부터 이 한 달간 봉쇄되었던 단도, 제한적으로 이 주민 이동을 허용하려다가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진 날로부터 다시 전면 봉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는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면서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뉴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